웬만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폭락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금년에 내가 정한 상승세라는 국면이 8회가 있었습니다. 상승은 계속 8번이나 했는데 지금은 물론 조정 기간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하락세는 사실상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코인요다의 코인세계 탐험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MC 코인요다 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코인요다의 코인세계 탐험 프로그램은 현재 장세 영향을 받고 있는 최근 이슈 브리핑을 한 꼭지로 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질문을 하게 되면 대답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A 시리즈 한 편 다루고, 그 다음에 현물 거래에서 알트코인 거래 기법을 주제로 해서 알트코인 거래하는 기법을 또 한 꼭지로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급한 게 최근 이슈 브리핑이니까 최근 이슈가 어떻게 있었는가, 이거부터 먼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된 다음에 아주 위상이 달라졌죠. 다른 말로 하면은 제도권에 편입됐다. 전 세계의 자산 운용사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니까 전과 다른 환경이 펼쳐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가지 특징으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특징이 제도권에 들어온 이상 금리 인하, 금리 변동이죠. 여기에 민감해졌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두 번째 이슈는 금년 들어서 달라진 것은 주식과 나스닥이라고 그러죠. 나스닥 지수 혹은 나스닥에 있는 인공지능 글로벌 기업들의 도약, 이런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제도권에 들어온 이상 주식과 이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도권에 들어온 이상 웬만하면 옛날처럼 그렇게 폭락하지 못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금년에 내가 정한 상승세라는 국면이 8회가 있었습니다. 8번이나 상승세를 뚫고 나와서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본격적인 상승세라 그러는데, 금년에 본격적인 하락세는 한 번 일어날 둥 말둥 하다가 말았어요. 결국 안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계속 8번이나 했는데 지금은 물론 조정 기간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하락세는 사실상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제도권에 들어옴으로 하면서 밑바탕이 강해졌다. 그걸 밑바탕을 우리는 마지노 벨트라고 합니다. 이 마지노 벨트가 강해졌기 때문에 금년 가격 변동의 중대한 원인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가 달라졌을까? 이번 주에도 금리 인하와 관련이 있죠.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가 어딜까요? FOMC. 그건 또 구체적인데요. 미국의 연준이 결정을 하죠. 근데 그 연준이 금리 변동과 관련돼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FOMC라고 합니다. 그 FOMC는 금년에 4번 있었고 이번에 5번째 했습니다. 근데 FOMC가 일어날 때마다 48시간 더 전에 이미 10% 이상 폭락합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런데 폭락했다가 그 당일 반등합니다. 4번 다 그랬어요. 근데 엊그제 그랬죠. 엊그제까지 빡 떨어지다가 요번에 또 잠깐 반등했다가 지금 반등 중입니다.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데가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입니다. 연준의
금리와 관련된 회의 FOMC 이것이 현지 시각 11일, 한국 시각 12일 어제죠. 어제 어김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또 어김없이 반등했습니다. 근데 아직 원위치까지 반등하지는 못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식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도 돈을 투자하고 싶을 때 돈 많이 버는 쪽으로 안전하게 많이 버는 쪽을 택할 거 아닙니까? 그게 주식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을 것인데 엔비디아라고.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시총이 늘어나더니 전번 주에 5% 상승을 함으로 해서 글로벌 시총 세계 2위까지 뛰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비트코인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쪽 빼서 저쪽으로 투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어제 애플사가 생성 인공지능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앱 안 쓰나? 여러분들은? 애플 휴대폰. 여기다가 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하겠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지금 5G를 쓰고 있는데 수십 G가 돼버리겠지. 그래서 갑자기 7% 뛰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단숨에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애플사가. 그게 바로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주식의 지수하고도 영향을 이제 받는 제도권에 들어왔으니까 영향을 받지만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제품이 상품화돼서 등장할 때 굉장히 그 비트코인은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난주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지난주에 하락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만이 하락의 원인이 된 게 아니라 미국의 경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이상하게 유럽은 별로 영향을 안 받는데 미국은 영향을 받아요. 미국의 비농업인 기준 고용지표가 전번 주에 발표됐는데 5월 달에 27만 명이 늘어났어요. 일자리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뭐가 있느냐면 인플레이션 지수가 원래 예측한 것은 3.5%인가 이렇게 되는데 3.3%밖에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환경이 좋아져 버린 거예요. 경제 환경이 좋아져 버리니까 금리 인하를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괜히 들쑤 쓰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하락의 원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세계가 하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남하고 좀 다른 행보를 해야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옛날처럼 폭락하지 않는다는 확신이죠. 이젠 그게 가능해진 시대입니다. 비트코인 위상에 대해서는 작년까지가 다르고 금년이 다르고 앞으로 미래가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